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 파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주제 5번인데요.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민족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 여기에 맞서서 일어났었던 독립운동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시대적인 특징이랑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1번 먼저 풀게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네,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가. 동북 삼성의 군벌 장장림과 일본과의 협정이 성립이 돼서 독립운동하는 한국인은 잡히는 대로 왜에게? 일본이죠. 일본에 넘겨졌다. 심지어 중국 백성들은 한국인 한 명의 머리를 베어서 외놈 영사관에 가서 몇십 원 내지 3, 4원씩 받고 팔기도 했다. 중국의 군벌과 일본과 뭔가 협정을 맺어서 독립운동가를 이 지역에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넘기고 있습니다. 네, 이 협정은 1925년에 맺었던 미스야 협정입니다. 1920년대에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좀 막기 위해서 이런 협정을 했던 거죠. 나를 보겠습니다. 나와 공근은, 이거 백범일지니까 나라고 하는 건 김구 선생이겠고 공근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독립운동가 안공근을 말하는 것 같죠. 상해 프랑스 조계를 떠나서 기차역으로 가서 그날로 가흥으로 피신했다. 원래 임시정부가 있었던 첫 청사가 있었던 위치가 프랑스 조계지인데 여기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박찬익의 형이 은주부와 저보성 제시에게 주선해서 며칠 전에 엄황석군의 가족과 기미한 일가 서구 이동영 선생이 벌써 이사하였던 곳이다. 일로 지금 여기를 떠나서 프랑스 조계의 원래 이 임시정부 청사를 떠나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겠죠. 이제 상해 지역에 임시정부가 있다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김구 선생님이 했었던 어떤 활동 때문에 일본의 대단한 추격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 조계지를 떠나서 시신을 다니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동 자체는 1932년에 조계지를 떠나서 이동하는 모습인데 한인 애국단 활동 이후에 이제 쫓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32년도고 여기는 1920년대입니다. 25년이니까 여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연도가 몇 년 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연도를 전부 알고 있다면 굉장히 편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러기 힘들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 앞에 나왔는지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인과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요 시기 문제는 그렇게 막 크게 시대가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보기 찾아볼게요. 1번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했다. 일본군이 보복을 왜 하나요? 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큰 두 번의 전투에서 일본이 대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요. 1920년대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죠. 두 번 다 대승을 거두어서 여기에 이제 보복성으로 참변을 일으킵니다. 그게 간도 참변입니다. 간도 참변 1920년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를 골라야 되는데 가의 이전 시기로 넘어갔네요. 이건 아니겠죠? 1920년입니다. 20. 자, 2번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한국 광복군은 1940년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하는 공식 군대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어떤 결전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걸 준비를 합니다. 미국이랑 연합을 해서 우리가 우리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서 최후의 전투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거는 1945년입니다. 거의 광복 직전에 우리도 연습을 다 끝내놓고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핵이 떨어지면서 이 광복이 된 케이스죠. 요거는 이후 시기니까 요것도 맞는 사항이 아니고 3번 한인 애국단이 조직이 돼서 의거 활동을 전개했다. 한인 애국단의 이 조직, 한인 애국단이 조직이 되어서 여기에 애국단 단원이었던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 활동 이후에 대단히 뭔가 활동이 크게 바뀌게 되는 거죠. 상황이 바뀝니다. 이 한인 애국단을 만든 김구 그리고 임시정부에 대한 추적이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이 근거지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일단 정답은 사이 시기로 3번 찾아줄 수 있겠고요. 4번 일본의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광회사가 설립되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 침탈을 처음 시작했던 거는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부터 이미 이 작업을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 나중에 또 초반에 일제강점기 초반에 또 진행을 하잖아요. 이미 이거를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앞선 시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 우리도 여기에 어떤 민족 운동으로서 이런 회사까지 설립을 하면서 좀 요 일본의 어떤 세력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보려고 했었죠. 요거는 1904년경이어서 시기적으로 한참 앞서 있습니다.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이 발표되었다. 이제 우리도 광복을 준비하면서 조서왕 선생의 삼균주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균등하게 뭔가를 이루게 하겠다. 삼균주의라는 걸 입각을 해서 대한민국 어떻게 세울 것이냐 강령을 발표하는데 이거는 1941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연도를 쓰니까 좀 어렵죠.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건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됐던 거는 나 시기가 지금 프랑스 조계지에서 나와서 기존의 임시정부 청사에서 부랴부랴 떠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는가. 그 시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아마 3번을 골라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정답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 아침 신년 관병식을 마치고 궁성으로 돌아가던 일왕의 행렬이 일왕, 일본 왕이죠. 궁성 부근 eng전문 앞에 이르렀을 때 군중 가운데 돌연 한인, 한국 사람 한 명이 뛰쳐나와서 행렬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이게 지금 궁성, 일왕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일본입니다. 일왕이 있었던 여기 궁궐이라면 요거는 도쿄겠죠. 도쿄. 도쿄에서 있었던 조선인이 폭탄을 던진 사건. 이거 한인 애국단 1호 단원이었던 이봉창의 의거입니다. 이봉창의 의거고요. 일왕의 생일잔치인 천장절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해서 다수의 일본 군부 및 정계 요인에게 부상을 입혔던 또 한이 나오네요. 윤 지사, 이거는 윤봉길이겠죠. 홍콩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현장에서 체포된 뒤 일본군 헌병대 사령부로 압송되었다. 이거 중국 어떤 신문에 나는 거여서 여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다 같은 단체에서 일했었던 사람입니다. 한 분은 도쿄에서 의거 활동을 했었던 이봉창, 또 한 분은 중국 홍콩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자, 그러면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 한인 애국단이겠죠. 한인 애국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한인 애국단 김구가 만들죠. 바로 답은 눈에 보이네요. 김구의 주도로 조직이 되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창설되지 않았습니다. 중일전쟁 1937년인데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시기가 안 맞네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이건 의열단입니다. 3, 4번이 다 의열단 설명이네요.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거는 신민회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앞서 있죠. 자, 정답 2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이 가 부대의 총사령인 양세봉 장군의 흉상으로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모금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양세봉 장군은 영릉가, 흥경선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이 부대,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고 중국 동북 지역이라고 하는 지명이 조금 나오고 있고 영릉가 전투, 흥경선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조선혁명군입니다. 자, 골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는 조선혁명군 네,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1번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여기 1번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1번에 답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도 중국군이랑 연합됐다는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 남만주에서 중국군이랑 연합작전을 펼쳐서 일본군을 격퇴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 보겠습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이거는 조선혁명군이 아니고 한국 광복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만들어졌었던 이 군대죠. 3번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요거는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이거는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그 전투 이후에 모아가지고 다시 조성이 된 거여서 글자가 한 글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건 대한독립군단이고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조선
의용대라고 있습니다. 의용대. 자, 5번 홍범도 부대랑 연합을 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한 건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라는 군대가 있었죠. 이렇게 나머지 군대하고 특징 연결해 주시고 답을 1번으로 지금 찾았습니다. 네, 4번입니다. 가 부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우리 학교는 1929년 조직되어서 남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었던 이 부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 주제에 힌트가 나와 있네요. 주제에 영릉가 전투, 영릉가 지명의 힌트. 한중 항일 연합작전을 했다. 총사령관 이름이 결정적인 힌트네요. 양세봉이라고 나옵니다. 네, 요 부대는 조선혁명군이겠죠. 자, 조선혁명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조선혁명군입니다. 요거에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흥경성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영릉가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나오는 지명이에요. 요거 같이 기억해주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답은 우선 1번이고 자, 오답들이 조금 어렵죠. 호가장 전투에서 크게 활약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고 또 3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전가를 올렸다. 대전자령. 요거는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었던 한국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었던 지청천 장군이 나중에 한국 광복군도 들어가게 되죠. 한국 광복군 창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여기도 나중에 이끌게 돼서 동시에 나오는 인물이기는 한데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대전자령 전투가 언급이 되는 거는 한국 독립군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4번 중국 팔로군의 편제가 되어서 항일 전선에 참여를 했다. 이 이름 좀 비슷하긴 한데 조선 이거는 의용군이라고 있어요. 조선 의용군. 자, 5번 연합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이게 한국 광복군입니다. 군대 이름이 좀 비슷해요. 이름 비슷해서 사실 이것도 좀 제대로 좀 들여다보면은 여기가 활동했었던 이 군대가 활동했었던 지역과 총사령관의 어떤 사상의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달라요. 조선, 혁명, 의용 이런 게 들어간 단어하고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표 같은 걸로 한번 쭉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표하고 플러스로 지도를 놓고서 이들이 활동을 했었던 지역을 큼직큼직하게 찍을 수 있으면 좋아요. 워낙에 헷갈리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자, 우선 답은 1번으로 찾고요. 5번입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시대회에서 중국군과 합작하기로 결의한 뒤에 가의 총사령 지청천 각 지방의 산지에 있는 독립군을 소집하였다. 그 결과 인원이 60명에 달하였다. 이를 일대로 조직 편성해서 지린성 자위군 왕지회의가 인솔하는 약 10만 군과 연합해서 싸우다가 헤이룽강으로 향하였고 지청천은 아청으로 약 400명의 독립군을 인솔하고 되돌아왔다.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던 이 군대, 한국 독립군입니다.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대표적인 활약 중에 하나죠. 2번 간도 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 쪽으로 이동을 했다.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했다. 이거는 대한 독립군단입니다. 간도 참변이 1920년이에요. 1920년인데 1920년에 많은 일이 있었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간도 참변이 또 있었고요. 이 간도 참변 당하고 나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활동을 했는데 또 나중에 요거를 또 쫓아와요. 자유시까지 나중에 쫓아옵니다. 그래서 자유시 참변도 나중에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간도 참변을 당하고 나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남은 사람을 끌어 모아서 자유시 쪽으로 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또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재편성했었던 이 부대가 대한독립군단이에요.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었던 대한독립군,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연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부대라는 거는 군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선 의용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끝에 붙는 글자에 대한 힌트라면 힌트겠네요. 4번 남만주 지역에서 결성된 조선혁명당의 군사 조직이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요. 조선혁명군입니다. 총사령관 양세봉, 조선혁명군. 홍범도 부대와 연합을 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 청산리 전투의 주인공 되는 부대에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가 있었죠.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비슷한 이름이지만 조금 아까 언급을 좀 했었어요. 항일 독립전쟁을 이끈 이 사람의 친필 일기입니다. 독립군,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을 둘 다 지낸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 지청천입니다. 지청천 장군, 지청천의 인물, 요 인물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지청천. 의열단을 조직해서 단장으로 활동했다. 이거는 김원봉이죠. 그리고 의열단의 단원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사람은 나석주 의사입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하는 사람은 임병찬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요게 지청천 장군의 이 업적이죠. 활동이죠. 요걸로 찾아주시고 명동성당 앞에서 이 매국노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다. 이재명 의사라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죠. 자, 이렇게 인물 또 한번 연결해 주시고 4번 찾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개별적인 의거 활동의 한계를 느낀 김원봉. 김원봉 의열단 단장이었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던지고 이런 활동을 주도했었는데 김원봉을 비롯해서 의열 단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뭔가 이제 부족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좀 사이즈를 키우고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황푸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무장투쟁을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을 했고 이 움직임은 결국 뭐 때문에 통일적인 총지휘기관의 확립을 촉구하는 대독립당 촉성회에 대한 선언을 선포하는 등 민족협동전선의 재창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가 개개별로 해서는 안 돼. 뭉쳐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정기대표회의에서 한중합작으로 군관학교를 일단 만듭니다. 그래서 통일적 총지휘기관의 전위투사를 양성하기로 결정을 하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이것은 1932년의 일입니다. 여기 앞선 시기가 이제 의열단의 활동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 뒤에 벌어지는 일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먼저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만든 다음에 뭐 하려고? 여기 통일적인 총지휘기관의 확립, 대독립당 촉성회에 대한 선언, 그래서 민족협동전선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랑 관련된 활동이 나오겠죠. 1번 보겠습니다.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군관학교를 만든 다음에 통일적인 걸 뭔가를 할 수 있는 지휘체계 그걸 만든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대독립당 촉성회에 대한 선언이라고 나오잖아요. 민족협동, 협동할 뭔가 구심점 필요하죠.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됩니다. 자,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이 작성되었다. 이거는 요 이전에 의열단 활동 초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신채호 선생이 1923년에 써주는 거거든요. 행동 강령입니다. 자, 3번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이름 되게 길죠? 근데 뜻이 보면은 한국 독립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유일당 여러 개로 나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북경에 중국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뭔가 하나로 통일된 거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가 지금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하나로 힘을 합쳐가지고 할 만한 중국 내부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요게 창립이 되는 거 26년이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가 조직이 되는 건 조금 더 한참 앞입니다. 이건 1912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 임병찬이라는 분이 요 밀지를 받아가지고 요 조직을 합니다. 자, 5번 한성, 상하이, 연해주 지역의 임시정부가
통합되었다. 임시정부가 통합된 거는 맨 처음에 임시정부가 생겨나기 시작된 게 3.1운동 이후거든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우리도 정부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정부가 생겨났는데 결국에는 요거를 하나로 합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1919년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1919년에 요거 통합해가지고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기적으로 상황 이후가 아니고 이전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 1번입니다. 8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광시성 9.1인에 위치한 이 건물 터는 김원봉이 조직한 무엇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이 부대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후베이성 우한에서 창설이 되었답니다. 우한에 창설되었고 주로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후방 공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김원봉 하면은 보통 의열단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나중에 군관학교 입학하고 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군대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요 김원봉이 나중에 우한 지역에다가 만든 요 부대는 조선의용대입니다. 옳은 거 찾아볼게요. 조선의용대. 1번 간도 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 이거는 대한 독립군단입니다. 2번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였다. 이름 똑같죠? 한국 독립군. 자, 3번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으로 항일전쟁을 벌였다. 어디서? 남만주에서 총사령관 양세봉이 이끄는 이 부대, 이 부대는 조선혁명군.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군사 조직이었다. 이게 조선의용대입니다. 이게 조선의용대예요. 우선 4번 답 찾아주시고 대한국민회군과 연합을 해서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거는 홍범도 장군이 나오는 봉오동 전투가 되었죠. 이거는 대한독립군입니다. 대한독립군. 이렇게 나오겠죠. 대한독립군이 있고 대한독립군단이 있어요. 살짝 차이가 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9번 보겠습니다.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윤세주, 경남 밀양 출생, 1919년 11월 만주에서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했다. 국내에 들어온 그는 의열투쟁을 계획하다가 체포돼서 수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인 이 앞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이 특징이 이 단체는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의 주요 간부로 활약을 했다. 자, 조선의용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 활동하였다.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 활동한 거는 대한독립군입니다.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이건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입니다. 대원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이게 답입니다. 대원의 일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선의용대에서 김원봉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원봉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합니다. 자, 4번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계획했다. 이거는 조선 청년 독립단이 있어요. 나중에 28 독립선언 선포하죠. 그거 읽죠. 중요한 단체고요. 5번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다. 이건 1917년에 우리 임시정부 구심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로 발표했었던 선언이고요. 신규식이랑 박은식 같은 사람들이 발표를 합니다. 네, 요거 정답 3번으로 찾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다음 선언문 발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후입니다. 이후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이 당이 3개가 있어요. 한국국민당 이끌었던 사람 김구, 조선혁명당 이끌었던 사람, 요 사람은 지청천. 그리고 한국독립당에 조소앙 선생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당을 해소하고 없애버리고 새로 한국독립당,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로 합친 거네요.
이거를 창립했음을 중에 각계의 정중히 선언했다. 3당이 1당을 조직하게 된 최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래 이거가 독립운동의 의식으로든지 역사적인 장면으로든지 한 당을 세울 만한 통일적인 뭔가가 충족하게 우리가 원래 있었어. 이런 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모여 있는 게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기에 편하다고 합의를 본 거겠죠. 여기 밑에 또 나오죠. 광복에 대한 대업을 속히 이루어갈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당으로 만드는 이유는 어쨌거나 우리가 성격은 다르지만 목표가 공동의 목표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던 거죠.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 선언문이 발표가 됐다라는 건 일단 상당히 뭔가 독립운동이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 방향으로 사람들이 지금 뻗어나갔는데 이거 다시 한 그릇에 걸어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된 거는 상당히 이른 시기죠. 1919년이고 참의부, 신민부, 정의부 이 만주 지역에 차례로 성립됐던 거 1923년, 24년, 25년에 하나씩 만들어지죠.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 의거를 일으켰다. 요거는 1932년입니다.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발표되었다. 이거 조소왕이 발표하는 건데 1941년이고요.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 이때 한번 임시정부 와야 될 뻔하거든요. 이거 1923년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 선언문이 발표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단결해가지고 당 하나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건국 강령 나중에 추후에 발표하고 군대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4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문서는 가가 마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초안이다. 이거 이제 유물로 남아있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조소왕입니다. 건국 강령을 손으로 일일이 써가지고 지금 뭐가 남아있죠. 자, 조소왕. 조소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성학교를 세우고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이건 안창호죠.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했다. 이건 박상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 김원봉. 삼균주의 제창, 이 대표적인 업종이죠. 이게 답입니다. 이게.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주의 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했다. 이 사람은 백남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12번입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도전선에서 이 부대가 가가 활동에 나선 이래 각 대원은 민족의 영광을 위해 빗발치는 탄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영국군의 작전에 협조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인도전선 영국군의 작전이라고 지금 또 나오고 영국군이 우리를 깊이 신임하고 있고 한국 독립에 대해서 동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 우리가 참전을 했었던 기록이 지금 나오는 거죠. 인도전선, 영국군의 작전에 협조했다. 요 군대는 한국광복군입니다.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공식 군대죠.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 청산리 대첩이죠. 청산리 전투인데 요거 북로군정서. 왜? 조금 더 있었죠. 자, 요건 일단 아니죠. 미군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2번 답이 되겠죠.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쌍성보 나오는 거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지청천이 이끌었던. 중국 의용군과 협세를 해서 흥경성에서 승리를 했다.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고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돼가지고 유격전을 펼쳤다. 이거는 동북 인민혁명군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거 정답 2번으로 찾아줄게요. 13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 정부는 지도에 표시된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 창설하죠. 이후 이 정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말해볼까요?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이건 임정의 활동이 아닙니다. 청산리 대첩이고요. 요거 북로군정서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무장투쟁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거니까 요거는 임시정부 활동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정부가 전개한 활동이거든요. 요거 이후에 해조신문을 발간해서 국권 회복에 힘썼어요. 이건 심지어 1908년쯤이고 저기 연해주 지역입니다. 연해주 지역에서 국권 회복에 힘썼던 활동 중에 하나고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이 공포가 된다. 이거 조소왕이 초안을 작성하는 거죠. 건국 강령 공포를 했다. 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한국 광복군 창설한 이후거든요. 그러면 1940년대 뒤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3번이 좀 맞아 보이네요. 나머지 거 볼게요. 오산학교하고 대성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전개하였어요. 이거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신민회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신민회가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는 단체거든요. 당연히 1911년보다 앞선 시기겠죠. 아마도 요거 이제 추정을 하기로는 1907년 그리고 8년, 1907년, 1908년 정도로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민회가 언제 와해되었는지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은 요거 이전일 텐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시기가 맞지 않죠? 임시사료 편찬회를 둬가지고 한일 관계 어떤지 사료집을 간행을 했다. 대단히 중요하게 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1919년에 이거 했었던 활동이고 우리는 여기 뒤에 나오는 활동을 골라야 됐었기 때문에 3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14번입니다.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활동에 참여했었던 시기 창설된 한인경위대의 사진입니다. 이 부대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조직했고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미주 한인들의 대일 전선 동참을 위해 활동을 했다. 자, 요 시기입니다. 연합군에서 활동을 했었던 요 시기. 그렇다면 임시정부가 연합군에 활동을 했다면 1940년에 이걸 창설하고 나서 갔겠죠. 자, 요 시기로 추정되는 거 40년 이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요거는 1932년의 일입니다. 중국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스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1925년의 일이고요.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더 옛날이고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순종의 장례식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조금 생각이 바뀐 거죠. 자, 5번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여기 보시면 일제가 조선 사상범 구금령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조선 사상범을 예방하는 구금령은 조금 뒤의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고 좀 합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거 답을 5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우리는 3천만의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요게 나오죠. 3천만 한국인이랑 정부를 대표해서 뭘 얘기한대요. 중국, 영국, 미국, 기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삼가 축하한다. 이것은 일본을 격패시키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에 특별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여한 상태이며 하나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전쟁을 선포한다. 1910년의 합병조약 및 일체불평등조약이 무효임을 재차 선포한다.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의 지닌 합리적 기득권 권익을 존중한다. 왜구를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서 혈전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3천만의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삼가 축하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와야겠죠. 대일선전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요거는 자, 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요거는 1940년입니다. 충칭에서 광복군을 창설을 하고요.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요거는 상당히 앞선 시기에 운영이 되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김규식이 들어가서 제출은 하는데 결국 여기 들어가지 못했죠. 의거 활동을 위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이 애국단을 조직하는 것은 1931년에 김구우 선생이 하는 거죠.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그렇죠. 미국과 연계를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뭐 독수리 작전이라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하고 있었었죠. 그러면 요거 뒤에 이런 거를 발표하고 나서 요런 거를 발표하고 나서 선전포고 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지금 연도상으로 맞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보입니다. 5번.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네, 16번입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오광심이라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지 않을까 하는데요. 평안북도 선천 출신이래요. 그리고 원래는 교사였는데 만주사변이 터지고 나니까 교직을 그만두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대단하죠. 특히 1940년, 이거 연도 힌트네요. 40년 9월 17일에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뭐뭐가 창설이 될 때 요 다른 분들과 함께 참여했다. 1940년에 여기 이렇게 창설된 단체 요게 뭐냐? 한국 광복군입니다. 한국 광복군. 그리고 기관지가 이제 광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관지에 간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병사 모집하고 선전 파괴 활동하는 거 그런 거 독립운동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거는 대한 독립군단. 2번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었죠. 3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 신민의 간부들이 세우는 거잖아요. 네, 신민의 간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민의 간부들 중에 상당수가 신흥무관학교, 원래 신흥무관학교 이전 버전이 있고 또 무관학교 버전이 있는데 독립군을 양성한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4번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이건 조선의용대.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통해 항일 전쟁을 전개하였다.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항일 전쟁을 전개한 거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1번입니다.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문화를 다루는 파트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륙의 원기는 동으로는 바다로 뻗어 백두산으로 솟았고 북으로는 요동평화를 열었으며 남으로는 한반도를 이루었다. 쭉 한번 내려보겠는데요. 여기 이제는 우리를 노예로 삼았구나라는 구절이 있고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이 사람의 중요한 사상이 나오네요. 나라는 형체이고 형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을 홀로 보존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이제 혼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 혼, 정신을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박은식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박은식이 한국통사라는 책에서 한국통사에서 이렇게 역사는 정신이다 이런 거를 강조를 했었어요. 자, 박은식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박은식,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한 거는 이병도, 손진태 등이 있겠고요.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정약용 관련된 거죠.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다. 요거는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등등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글, 우리 역사 뭐 이런 거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하였다. 이게 박은식의 활동입니다. 3번. 독사실론을 저술해서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거는 그 유명한 민족주의 사학자죠. 신채호 선생이 한 일입니다. 조선 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백남훈 선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근식의 활동으로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저술 활동과 사상,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정의를 했다.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등을 지피를 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신채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네요.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거는 자,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입니다. 누가 나오는지 선지하고 거의 똑같은 선지가 나와요. 나올 때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유견문을 집필해서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한 사람은 유길준이죠. 유길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한 것은 박은식입니다. 독사실론을 발표해서 민족의 역사 서술을 중심에 두었다. 이게 신채호 선생의 활동이고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요거는 백남훈입니다. 거의 같은 사람, 같은 작품, 같은 이 활동물, 그리고 같은 거의 똑같은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많이 풀다 보면은. 요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인물 정리해 주겠습니다. 답 4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외관상 이른바 특수성이 다른 문화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될 만큼 독자적인 것은 아니지만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우리가 뭐 특별히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었다.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이 방향, 요 역사의 발전의 과정이 우리가 특별히 뒤떨어지거나 이상한 게 없어.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일제의 어떤 식민사학이라던가 이런 거를 정면으로 좀 반박하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조선사 연구의 법칙성이 가능하게 되며 그리고 세계사적 방법론 아래에서만 과거의 민족생활 발전사를 내면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현실의 위압적인 특수성에 대해 절망을 모르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의 위압적인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특수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약간 사회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역사를 좀 서술하려고 했었던 활동, 그런 활동을 했던 분, 백남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백남훈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서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사실 조선사 편수회는 우리가 운영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들어가서 역사를 정리를 하죠. 우선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갔었던 사람, 이병도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실증주의 사학의 연구를 위해서 진단학회를 창립을 했다. 이것도 이병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병도, 손진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하는 건 박은식이고요. 임시사료 편찬회에서 한일 관계사료집을 편찬을 하는 거는 1919년에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정이라고 쓰겠습니다. 임시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5번 보겠습니다. 식민사학을 반박하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식민사학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규정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반박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박을 하는 조선 봉고사회 경제사를 저술을 한 분입니다. 그걸로 5번을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네, 4번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이 단체가 1933년에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입니다. 이 단체는 기관지인 한글을 간행하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1933년이면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민족 말살 통치했었던 시기고요. 상당히 탄압받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나 다를까 여기 탄압 부분이 나오죠. 일제가 1942년에 치안유지법
너네 이거 위반이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여기 이 단체 회원들을 구속하면서 활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 단체는 우리말 연구하는 조선어 학회입니다. 자,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습니다. 1번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시도했는데 일제 방해 공작으로 완성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한글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했다. 이 제국신문이라고 하는 거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건데 이 부녀자들도 읽을 수 있게 이런 걸 했거든요. 요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고 이종일이라는 분이 간행을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한 거는 한글 자체는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세종대왕이 창제를 한 게 14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활성화가 된 게 조금 나중일 뿐이죠. 144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반포가 됐으니까 상당히 역사는 길어요. 요걸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도입을 한 거는 무려 1877년인데 한국어 교재에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거에 처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독립신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띄어쓰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시기적으로 앞서 있어요. 요 학회에서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자, 4번 우리말 의문연구서인 언문지를 저술하였다. 이것도 조선학회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유희라는 분이 저술하는 책입니다. 의문연구는 좀 일찍 이루어지거든요. 자, 5번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설립이 되었던 거는 국문연구소라고 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어 학회는 1번으로 답 찾아주겠고요. 5번 가에서 마까지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 일제 역사 왜곡, 동화 정책에 맞서서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를 동일시하는 정책인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해보았다. 신채호, 백남훈, 정인보, 이윤재, 최현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채호, 백남훈 역사와 관련된 분들이네요. 정인보는 국문학자인데 역사와 관련된 활동 같이 하신 분으로 좀 알려져 있고 여유당 전서 같은 거 간행한 사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사람. 이게 역사학자들마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혼, 정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형체는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믿는 어떤 것 그런 믿음에 가까운 것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동양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주로 자기들만의 단어를 붙여가지고 중요하게 강조를 하죠. 이윤재, 최현배 같은 경우는 이 조선어 학회를 계승을 해서 한글 관련된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자,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잡지 한글의 간행을 주도하였다. 신채호는 한글 간행 주도하지 않았어요. 이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에 참여했다. 백남훈은 그 사회경제 역사학자입니다. 여기 해당 사항 없죠. 여기 참여하는 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최현배, 이윤재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추진했다. 3번 다에 해당하는 사람 정인보. 정확하게 정인보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습니다. 3번. 자, 라를 볼게요.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을지문덕전 집필했다. 일단 이런 거 만든 사람은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이런 저술한 사람은 신채호인데 가에 들어가 있죠? 이거 맞지 않네요.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이 백남훈인데 백남훈 여기 연결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답은 3번 정인보만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3번으로 찾아줄게요. 네, 6번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 종교계의 저항이고요. 천도교, 가, 대종교다. 천도교하고 대종교와 관련된 내용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여기가 천도교, 가가 천도교, 나가 대종교입니다. 가를 먼저 볼게요. 1번 의민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만주 지역에서 조직된 건데 이거는 천도교랑 대종교가 아니고 이거 천주교입니다. 2번 잡지 개벽을 발행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맞습니다. 천도교에서 하는 거고요. 답은 2번. 3번 오답선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을 발간을 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 이거는 대종교가 아니고
이거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4번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는 거는 둘 다 해당 사항 없고 이거 개신교입니다. 오늘날 서울 정동에 아직도 배제학당 역사관 건물 남아있죠. 이거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신교에 해당합니다. 자, 5번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신회를 결성을 한 거는 이건 대종교를 만든 이 나철이 오기호라는 분하고 같이 결성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연결은 되어 있어요. 대종교의 창립이랑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답이 되지 않겠죠.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가 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나철이 조직한 것이다. 네,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나철이 대종교. 자, 대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천도교에서 하는 겁니다. 천도교. 항일 무장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이게 대종교 특징입니다. 이거 민족 종교고요. 독립운동에 많이 투신을 합니다. 만주 지역으로 가서 중광단을 결성을 하고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군정서의 일부로 또 편입이 되면서 청산리 전투에서도 활약을 하게 됩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답은 일단 2번이고요. 배제학당 세워가지고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는 거 개신교죠. 만주에서 의민단 조직해가지고 무장투쟁 전개하는 거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어린이 잡지 발간해서 소년운동 주도하는 거는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이건 종교적으로는 천도교가 되겠죠. 여기 소속돼 있었던 방정환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이 운동을 진행을 하죠. 답은 2번입니다. 네, 8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 시무장은 이분이 조선 총독부를 마주하지 않겠다면서 북향으로 지은 집입니다. 네, 여기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성북구에 있습니다. 성북구에 실제 남아있는 거고요. 교과서에서 이거 봤었죠? 국어교과서에서. 만해 한용운입니다. 불교계 인물이면서 민족운동, 독립운동한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죠. 이 시인이기도 하고요. 님의 침묵 등. 자, 만해 한용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종교, 불교 쪽 인물이에요. 요걸 추진한 거는 조선어학회 쪽이죠. 유교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였다. 이거는 박은식이 하는 겁니다. 박은식. 월간지 유심을 발간해서 불교 개혁 운동에 힘썼습니다. 이분은 불교계 인물이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진단학회를 설립을 해서 실중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이거는 이병도나 손진태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독사실론을 저술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거는 신채호입니다. 네, 정답 3번입니다. 네, 9번입니다. 다음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던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진은 나운규가 감독 주연을 맡아 제작한 영화의 장면과 제작진의 모습이다. 나운규 단성사에서 개봉했고 식민 지배를 받던 한국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나운규가 만든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1926년에 단성사에서 개봉을 하죠. 식민 지배를 받던 한국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한 영화라니 상당히 탄압을 받았겠죠. 자, 1926년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일 적절한 거, 여기 시기랑 일치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카프에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카프는 일종의 신경향을 추구하는 문예 단체인데 1925년에 결성이 됩니다. 김기진이라는 분이 결성을 하는데 일종의 요런 아리랑이 담고 있는 요런 내용 같은 거를 담아서 문예 작품을 내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랑 가장 가까운 시기로 잡히죠. 자, 우선 다른 거 보겠습니다. 원각사에서 은색의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 원각사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극장입니다. 이거는 1908년부터 1909년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광화문에서 서대문으로 넘어가는 길에 세문안교회라고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그 자리가 원래 이 원각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요거 연도가 지금 맞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 있죠. 자, 3번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입니다. 고종이 만들었고요.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였고 영재를 육성한다라는 거예요. 최초로 영어를 가르쳤고
다만 이제 좀 양반집 자제들만 선택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약간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인 헐버트 같은 사람들 교사로 데리고 왔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요거는 1886년에 만들어졌었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10년 운영 못 되고 폐교가 돼요. 자, 4번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전기 회사 직원. 전차는 1899년에 처음 개통을 하게 됩니다. 경인선 개통을 하죠. 자, 5번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우승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 동아일보나 이런 조선중앙일보겠죠. 그래서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우승 소식을 보도하는 것은 1936년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 1번이 되겠죠. 1번으로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사진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시상식 모습입니다. 일부 신문들이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삭제했는데 이 사건으로 해당 신문들은 무기 정간을 당하거나 자진 휴관을 했습니다. 여기 지워 있는 거 보이죠?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일장기 말소 사건 36년의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 뭔가 일어나는 일로 볼 수 있겠죠, 요거. 자, 요걸로 옳지 않은 거. 1936년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일제에 의해서 경성 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이건 1920년대에 우리가 막 대학교 만들려고 하니까 나오게 되는 활동인데 1924년에 일본이 제국대학교 세우게 되고요. 신경향파 작가들이 카푸를 결성한 거는 1925년입니다.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개봉되는 거 단성사에서 1926년이고 여성 계몽과 구습타파를 주장하는 근우회가 창립이 되었다. 이거는 1927년입니다. 일제가 한글학자들을 구속한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거는 1942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건 이후가 되려면 40년대로 넘어가는 5번밖에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네, 11번입니다. 이게 당시에 출제가 됐을 때 문제가 막 어렵다기보다 이 사람이 누군지만 알면 문제를 풀기는 쉬웠는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특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많이 몰라서 많이 틀렸던 기출문제입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민족을 이끌 초인을 염원한 땡땡땡. 본명은 이원록이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고 여기 이 폭파 사건에 연루가 돼서 옥고를 치른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김원봉이 세웠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일기생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죠.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무장 독립투쟁을 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국어 교과서에서 훨씬 많이 봤었던 사람입니다. 초인을 염원했다. 초인. 광야에서 초인이 온다는 시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사람 이육사입니다. 이육사. 자기 수형 번호로 이육사라고 이 이름을 붙였던 사람인데 광야, 청포도 뭐 이런 문학작품 우리가 배웠었죠? 이 민족 문학작품으로. 그래서 이 초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유일한 힌트였는데 굉장히 생소한 문제이긴 했었죠. 자, 이육사 활동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저항시 바로 2번 지금 보이고 있고 1번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거는 김상욱이 하는 거죠. 의열단원 김상욱. 친일파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힌 거 명동성당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람 이재명 의사. 영화 아리랑을 제작한 사람 나운규. 조선의 국혼을 강조하는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2번입니다.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에 세워진 기업가 화해의 비. 일본 교토 우지시에 그를 기리는 기업가 화해의 비가 세워졌다.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본 유학 중에 반일 운동 혐의로 송몽규와 함께 이 최근에 영화가 이분을 주제로 영화가 나온 게 있었어서 아마 이 이름이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체포되어서 1945년 2월에 29세의 나이로 이 광복이 되던 해네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쳤다. 이번 기념비 건립은 일본 시민들이 직접 모금하고 지자체를 설득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일본 교토에 화해비가 서 있고 태어난 건 북간도 명동촌이고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했고 사촌으로 송몽규가 있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 끌려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 사람은 민족 시인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를 쓴 사람이기도 하죠.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자, 윤동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이 있죠. 조선어학회 창립해서 한글을 연구했다. 조선어학회 창립이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답이 너무 1번에 나오고 있죠.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 그 나온규 또 나오고 있고요. 일제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 통사 박은식. 이 통사는 그 통곡하다 할 때 그 통자입니다. 카프를 조직해서 식민지 현실을 고발했다. 카프가 1925년에 조직이 되고 김기진이라는 분이 요거를 만들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 창립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 적어 놓을게요. 최현배, 이윤재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동주에 해당하는 설명 1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